기절쇼 논란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장경태가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실신할 정도로 과로를 했다면 집구석에서 쉬면 될 것을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기자회견까지 한 건지 장경태가 직접 설명한 당시 실신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경찰이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 도로 점용을 놓고 이틀째 충돌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 퀴어 문화축제를 적법한 행사로 판단한 대구경찰청에 대해 난데없이 문재인이 들으면 기분이 더러워질 만큼 센스 넘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잠시 후 소개합니다. 선전선동을 세상 최고로 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류 문제를 핵폐수 해양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장외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짓거리들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이 받을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74만 8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9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 도중 갑자기 비실비실 거리더니 기침 한 번 하고 앞으로 쓰러진 장경태 기절쇼 논란이 주말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태가 단순히 그냥 앞으로 쓰러진 것도 아니고 다칠까봐 왼손으로 바닥을 미리 짚은 것도 모자라 지 무릎팍이 깨질까 걱정돼 무릎 보호대까지 착용했다는 쓰리콤보 의혹은 더욱 확산됐는데 참다 못한 경태는 일요일에 국회까지 나와 열정적인 기자회견을 선보이며 의혹을 더욱 커지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장경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요일 방통위 항의 방문 도중 실신하는 일이 있었다며 현기증이 좀 심하다 싶었는데 머리가 핑 돌면서 잠시 실신했다. 경련을 일으키며 머리를 바닥에 몇 차례 부딪히며 발작 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한 차례도 아니고 몇 차례씩이나 부딪히면서 발작 증세가 나타났다면 그렇게 빨리 단 몇 초 만에 정신을 차렸을 리도 없고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어야 했을 텐데 경태는 어쩜 그렇게 머리에 피도 안 나고 금세 멀쩡해졌을까요? 더욱이 경태가 쓰러진 곳은 비교적 푹신한 흙바닥도 아니고 딱딱한 돌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는 경태의 친절한 설명에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납니다. 장경태는 또 이런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무척 놀랐고 턱이 조금 찢어지는 정도의 안도하기도 했다면서도 여러 언론사에서 과정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자료 화면을 사용해 인간적인 모멸감을 무릅쓰고 본 영상을 공유하겠다. 경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태가 공유한 영상을 딱 3번만 돌려보며 분석해봤습니다. 분석할 것도 별로 없어서 많이 돌려볼 필요도 없더군요. 본인 말대로라면 14일 오전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킨 장경태는 당일 오후 턱에 반창고만 붙이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발작을 일으켜 머리를 몇 차례 부딪혔다면 제가 영상을 보면서 직접 세어본 바로는 3번입니다. 그런데 경태는 희한하게도 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쓰러지는 도중에 딱 중간쯤 되는 부분은 그 어느 카메라에도 찍히지 않아서 장경태가 고개를 쳐들고 쓰러졌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태가 쓰러지자마자 누군가가 119 불러 라고 말한 것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요? 하지만 경태는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계속 쓰러져 있진 않았고 119 불러 라는 소리가 들린 지 단 2초 만에 20초도 아니고 2초가량 만에 머리를 지 스스로 들어 올렸습니다. 합의 이제 행정기관으로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내지 추측은 장경태는 구급차에 실려가 병원까지 갔을 때 의사의 검진 후 자신의 연기가 들통날까 봐 구급차를 진짜로 부르기 전 헐레벌떡 일어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저는 살면서 기침하자마자 앞으로 쓰러지는 인간을 처음 보지만 발작 증세가 그렇게 쿵, 쿵, 쿵 하며 규칙적으로 보이는 인간도 처음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머리는 또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다가 내려가는지 이 부분도 참 신기하네요. 다음 소식 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완전한 지방자치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것이라고 말해 화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문재인 시대 경찰이 아니라고까지 말하며 전 정부와 경찰을 싸잡아 비판했는데 홍 시장 입에서 이런 강경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경찰은 대구에서 열리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축제가 집회의 자유범주에 있는 집회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 퀴어 문화축제를 적법한 행사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이렇게 판단한 그 근거는 무엇일까?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경찰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면 행정 대집행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례 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경찰 나름대로 과거 판례들을 찾아보고 한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그 판례를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앞서 17일 대구시와 대구중구는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퀴어 문화축제 관련 주최 측의 차량 등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대구경찰청은 기동대 등 1,500여 명을 투입해 길을 가로막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라고 주장하며 길을 터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경찰 간 일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홍준표 시장은 17일과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리고 막무가내로 정당한 대구시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억압하여 방해하고 대구시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퀴어들의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집회 시위 신고만 있다면 집회 제한 구역이라도 도로 점용 허가 없이 교통차단을 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면 대한민국 대도시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라며 엄격히 책임을 물어 제대로 된 치안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 불법 점거는 막아야 한다고 하니 도로 4개 집회 방해죄로 입건할 수도 있다고 겁박하는 간큰 대구경찰청장이다라며 나는 퀴어 축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것인데 공도를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경찰의 호의까지 받아가면서 시민들의 자유 통행권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 것을 옹호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은 교체되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시장 말대로 김수영 대구경찰청장님께서는 현재 2023년 6월은 문재인 시대가 아님을 직시하셨으면 합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해 관대한 것까진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로 점령을 막아선 대구시 공무원들을 마찬가지로 공무원인 경찰이 성소수자들의 성공적인 페스티벌을 위해 마치 보디가드처럼 싸워준다는 게 말이 다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셈인데 한 지역의 시장과 경찰청장이 대치 중이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다니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6월은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6월은 전 세계 곳곳에서 나라마다 논쟁과 충돌 속에 각기 다른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기관과 행정기관이 맞붙어 싸우는 나라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요? 참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 또한 착잡하다 못해 아주 그냥 신물이 납니다. 송영길로부터 물려받은 이재명의 지역구이죠.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규탄 대회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은 이튿날인 18일에도 SNS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늘어놓으면서 어느 한 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아니고 대체 뭘 하자는 걸까요? 아이들을 이용해 국민의 불안감을 극대화시키고 감정선을 자극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우리는 이미 2008년 광우병 괴담을 겪었기 때문에 이들의 거짓 선전 선동은 그저 자신들의 목숨 부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말마다 장외 선전전을 펴는 데 대해 여당은 무작정 괴담 공포 조장이라며 민생을 더 괴롭히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모두 발언으로 민주당의 장외 행보를 겨냥해
뇌피셜이란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 도덕성 추락, 도덕 상실증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2008년 광우병 괴담 사태 때 뇌송송 구멍탁, 또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외쳤던 사람들, 청산가리 마셨다거나 뇌송송 구멍탁 뚫렸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며 국민 경제만 더 피폐하게 만들었고 국론은 분열되고 반미 감정은 오히려 불필요하게 촉발시킨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 입장을 상기시켰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일본 측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지난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제소를 검토했다가 접었다. 제소할 경우 방류 위험성 입증 책임이 우리 측에 있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집권했을 때도 못하던 걸 이제와 하라고 우기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공포 마케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도 괴담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염수 처리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과학적, 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검증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은 지난 정부와 동일하다며 이에 따라 2021년부터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작업에 우리나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다. 2011년 이후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7만 5천여 건 검사 결과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수산물 관련 괴담, 선동 수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 광우병 괴담으로 많은 축산 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또 괴담으로 어민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입기 직전이라며 과학 분야의 정치인들이 나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 조성하고 국민에 피해 주는 건 정말 후진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정치 선동을 잘하는 민주당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과 우리 바다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민주당 니네가 그런 짓을 해왔고 또 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 해상으로 미사일을 쏘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던지 간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세금을 와장창 날려버린 것은 뒤로 하고 민주당은 오로지 김정은 심기만 살피지 않습니까? 또 핵실험 열심히 하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러를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그 지경이니까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 건강은 내팽겨 쳐두고 일본만을 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들은 순수한 초등학생들의 편지까지 이용해 먹고 있지만 그런 니네가 얼마나 한심하면 전문가가 나서서 희석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했을까요? 최근 박일영 충북대학교 약대 교수가 나는 일본을 도와주려던 게 아니다. 근거 없는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으니 과학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취지로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글을 올린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박일영 교수는 같이 낚시하는 친구들조차도 이제 국내 생선은 못 먹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글을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민주당이 공포감만 조성해서 그 공포감이 점차적으로 퍼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수산업계가 입게 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우려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감 확산은 광우병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광우병은 우리 정부에게 미국소를 수입하지 말라는 우리 행동에 대한 압박이지만 오염수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본 정부에 대한 압박이며 광우병 공포에는 미국산 소를 안 먹으면 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가 확산하면 우리가 잡은 생선을 못 믿게 돼 우리 수산업계가 붕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 교수는 정말 공감이 참 많이 되면서도 씁쓸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하다면서 심지어 내 친한 후배조차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내 글이 차마 읽히지 않더라는 말을 듣고 서글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는 공부하는 사람이며 그 지식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할 때 이를 풀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오염수가 우리 바다의 생태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 용기 있게 이를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박 교수님이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령 박 교수님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교수는 공부하는 사람이며 그 지식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할 때 이를 풀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에 큰 찬사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올해 들었던 말 중 최고로 멋진 말이네요. 박일영 충북대학교 교수는 서울대 약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30년 가까이 충북대 약대에서 방사성 의약품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박 교수는 충북대 약대 학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약학회 방사성 의약품학 분과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제가 에어컨 바람을 좀 세게 맞았는지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도 좀 나서 목소리가 썩 좋지 않습니다. 건강관리 또한 제가 구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내일은 더 나은 목소리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더 풍성한 소식을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